네,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인데 여기에 강혜슬 기자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잊혀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양평 공흥지도 그 개발 특혜 의혹 여러분들 아마도 기억하실 텐데요. 혹시나 시간이 좀 소요됐으니까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번 브리핑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양평 공흥지구 의혹은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수 씨를 포함해서 김건희 일가 회사라고 불리는 ESND라는 시행사 관련된 의혹인데요.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참여하는 과정에서 양평군청으로부터 개발 부담금 축소 특혜를 받았다는 게 이제 핵심 요지입니다. 2016년 17억 정도 됐던 개발 부담금이 이제 두 차례 정정 요청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0원으로 축소된 것을 두고 당시 군수였던 김성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윗선의 지시로 이제 김건희 일가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 내용이고요. 지금 고인은 당시에 개발 부담금 부과 업무 팀장으로서 수행을 했었고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공무원분이 특검 조사를 지난 10월에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지금 유족들이 특검에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고인이 된 정 씨는 요 수사 관련해가지고 10월 2일에 조사를 받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약 일주일이 지난 10월 10일에 스스로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맨 처음 고인의 그 특검의 강압 수사로 숨졌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 김성교 의원이 이제 올린 한 장의 메모로 알려졌는데요. 그 당시 김성교 의원이 공개한 메모에는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특검이 사실을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족들 그 이후에 이제 자택에서 21장짜리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도 이제 강압수사를 호소하는 이제 내용 이 담겨 있어서 유족들은 강압 수사로 인해서 숨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양평군 공무원 사건, 예, 그 돌아가신 지 2달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비공개였습니다. 근데 지금 2달이 지나서야 공개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먼저 유서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권한은 아시다시피 유족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이 원치 않으면 이거를 뭐 함부로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사실 이 사건 자체가 만약에 고인이 실제로 주장한 대로 강압 수사로 인해서 김성교 의원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만약에 거짓 진술을 한 게 맞다면 김성교 의원 입장에선 굉장히 유리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때문에 유서가 공개되는 순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치인들의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러면 유가족 입장에선 평범한 이제 삶을 살고 있다가 갑자기 숨진 고인이 계속 거론되고 가족들도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 유가족은 조금 시일이 지나긴 했지만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좀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셨고 명예 회복을 위해서 순직 신청도 하겠다고 이제 좀 결심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1장의 유서 중에서 일부만 가족의 동의를 받고 공개된 유서는 8장입니다. 아까 그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내용이 유서에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유서 내용을 제가 틀리게 설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걸 보고 읽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고인의 유서는 10월 2일 특검의 수사를 받고 나서 이제 자정이 넘어서 그 대개 기각을 했는데요. 즉 10월 3일부터 2일날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조사 그 기록들을 남기고 동시에 이제 가족이나 친구한테 좀 편지를 쓴 게 담겨 있었습니다. 21장짜리 유서를 보면 고인이 느낀 괴로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유서 내용을 좀 읽어보면 그 문장이 좀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특검이 조사 시에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걸 무시한다. 부하 직원을 살려야지 하면서 팀장이 책임을 넘긴다고 무시하고 구박한다. 반말과 험한 소리로 짜여진 각본에 넘어가는 것 같다. 폐유와 강압 돌아버릴 것 같다. 너무 힘들고 지쳤다. 라고 했습니다. 고인은 전날도 잠을 못 자고 조사가 3번이나 연기되면서 근 한 달 동안 몸이 피폐해지고 살도 3kg 이상 빠졌다. 사는 게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숨진 날이 10월 10일이고 그 21장 기록의 마지막
장은 이제 10월 9일에 작성된 기록인데요. 거기에 남긴 내용을 보면 아무리 특검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다라고 적었습니다. 지시에 의해 한 것이라는 죄를 만들어서 강요를 하고 거짓 진술을 시켰다. 그리고 내가 있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절망감을 표현하는 문장들도 담겼습니다. 네. 예, 특검의 조사를 받은 양평 공무원 아마 그 당시에 바로 돌아가신 다음에 부검 작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논란은 더 이상 없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유서가 이제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무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도 되게 많았는데요. 이게 처음에 경찰이 그 유족한테 유서를 건네지 않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초반에. 뭐 핸드폰 촬영본으로 일부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경황이 없던 유족의 입장에선 사실 뭐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유서의 원본은 아니더라도 사본이라도 좀 주라는 이야기에도 건네지 않았었고 이제 언론 보도로 그 문제가 지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좀 이제 공유가 됐습니다. 3일 정도 뒤에. 그리고 필적 감정을 요청하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유서가 발견되면 필적 감정을 하는 경우까지가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뭔가 이 유서가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했던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필적 감정을 요청하면서 이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급속히 이제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고인이 숨지기 전인 10월 6일, 그러니까 그게 추석 바로 전날이었거든요. 가족들하고 이제 작은 집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고 그 다음에 형에게 관련한 유서를 일부 건넸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건넸던 유서는 10월 3일부터 이제 6일까지 작성된 내용을 형한테 이건 중요한 자료니 혹시나 집이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면 자료가 소실될지 모르니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어라 라는 취지로 했고 형도 당시에는 이제 중요한 자료라고만 하니까 이제 굳이 이제 열어보지 않고 보관만 했다가 고인이 숨진 바로 다음 날 그 내용이 좀 문득 떠올라서 확인을 하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인의 유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특검 책임이 좀 부인하기 어려워질 것 같은데 특검 측 입장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이 유서에 대해서 확보한 뒤에도 특검 측 입장을 묻기 위해서 연락을 좀 드렸었는데 11월 27일에 이미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검이 입장을 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좀 가름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처음에는 특검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조사가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압수사가 아니다. 즉 죽음의 원인이 우리의 수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후에 약 한 달이 넘어서 11월 27일에 발표한 감찰 결과에서는 어쨌든 현직 경찰관 일부가 뭐 조사 중에 강압적 언행을 좀 행사한 부분은 내부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단정하기 어렵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12월 1일부로 파견이 해제된 상태이고요. 특검은 장시간 조사 제한이나 심야 조사 제한 등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을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예, 결국엔 김건희 특검 거짓, 강요, 협박, 회유 했다는 게 6필 유서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특검 수사에는 앞으로 영향을 어떻게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당연히 많은 분들이 예상할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 일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조사에 탄력을 받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특검 수사 기간도 12월 28일까지라서 뭐 충분한 근거를 갖지 않는 이상 기소를 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누구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상태예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막바지 수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기소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재판에 넘긴다고 해도 고인의 진술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제3자의 재판에서 특정인의 진술 조서가 증거로 활용되려면 이제 당사자, 그러니까 그쪽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하는 진술 조서를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술 채택, 증거 채택에 있어서. 그래서 아마 뭐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고인의 진술 조서는 증거로서 활용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특검이 만약에 28일 이전에 혹은 뭐 28일 이후에 수사 결과를 통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뢰를 좀 받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유서에 고인의 괴로운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많은 과제를 좀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 역시도 뭐 계엄을 거치면서 그리고 이제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를 이제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고 네. 이것이 뭐 3대 특검을 출범을 통해서 좀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시민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의혹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의혹이 사실로 이제 전제하고 수사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좀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지점이 좀 약간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물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인은 몰랐을 수도 있고 뭐 하지만 특혜 의혹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해 볼 것은 이게 특검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사기관 전반의 문제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한 형사 변호사랑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근데 그분이 변호사 입회하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 검사가 뭐 검사마다 성향은 좀 다르겠지만 굉장히 좀 선 넘는 언행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예슬 씨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요? 뭐 예슬 씨 때문에 뭐 애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언행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사자로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모멸감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여전히 수사기관에서 그 이제 기본적인 그 대상자, 수사 대상자에 대한 좀 권리가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수사 관행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양평공무원 6필 유서 사건 강혜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